자,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주요 정치권의 이슈들을 생생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 생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예. 어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후 한 5시경인가요?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냈던 네. 대선 후보 지위 관련한 것과 뭐 전국위원회 네. 관련해서 가처분을 다 기각을 했고요. 네. 8시에 의원총회를 했는데 좀 안 좋은 상태로 서로 네. 감정의 고를 보이는 처음에는 상태로 하트로 들어갔다가 예. 네, 좀 이상했어요. 그 네, 부분도. 예, 예. 그리고 10시 30분에 최종적으로 김문수와 한덕수 후보 협상이 결렬. 네. 새벽에 3시에 네. 갑자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네네. 열려서 0시에 열려서 3시에 한덕수 후보가 입당을 했고 후보까지 등록을 해서 네네. 공지까지 나는 고지까지 네네. 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네. 이런 경우는 처음 보시죠? 우리나라도 처음이지만 세계 정치사적으로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한밤중에 쿠데타? 예, 네.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일단은 지금 그러면 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공식적으로는 한덕수 아니죠. 후보라고 봐야 아니죠. 되나요? 아직 후보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예. 그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김문수 네. 후보를 오늘 새벽에 당 지도부가 취소를 한 거고요. 선출된 것이 취소된 거죠. 선관위에 네. 통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 후보를 등록받겠다고 해서 혼자 후보로 등록을 한 겁니다. 한덕수 네. 후보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여론조사 당원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밤 9시까지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것을 통해서 찬성 과반이 되면 후보로 확정해서 내일 선관위에 정식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민주주의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예. 일단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이게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네네. 일각에서는 네네.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했던 게 원래 계획상으로 있었던 게 네네. 아니냐라는 예. 내용도 나오고 그럴 만도 한 게 이 입당하는데 또 후보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그렇죠. 그냥 1시간 내로 이루어진 네네네. 거고요. 그럼요. 예. 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힘의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실상 그 국힘 내에서 이루어진 경선은 그냥 쇼였고요. 예. 그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한덕수하고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거죠. 네네. 원래. 네.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한덕수로 국민의힘 후보로 갈 것이다 정해놓고 기존의 당원들 사이에서는 경선을 시켜놓고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단일화라는 말로 포장을 했던 거죠. 예. 그 실체가 오늘 새벽에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요. 아무리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세계사적으로 전무후무하고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간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있을 당시에 윤석열 네네. 대선 네네. 후보를 쫓아냈던 만드는 거. 과정. 그렇죠. 그리고 쫓아내는 과정.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또 검사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원내대표 권성동도 또 검사 출신이에요. 한덕수는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 내란 상황이고. 대행이라고 했고 네. 그 검사 출신들이 하는 행태가 똑같다. 그리고 이 검사 출신들이 이 법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헌법도 필요 없고 법률도 필요 없고 네. 민주적 절차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후보를 내가 정하는 대로 한다. 그 전에 모든 절차는 다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당원들의 투표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이제 완전 과반이 될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보고요. 이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이 정당이 대선 후에 계속 언제까지 살아남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자멸의 길을 택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봤던 부분 네, 중에 네. 하나가 한덕수 후보가 마치 김문수 후보에게 후보직을 맡겨놓은 듯이 네, 하는 네, 네. 그 네, 네. 과정들이었거든요. 근데 좀 이상했죠. 나를 대신해서 네, 당신이 네, 네. 경선을 네, 한 네. 것처럼 네, 이렇게 네, 네. 행동을 했단 네, 말이에요. 네. 참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 국회 네. 거기에서 이제 회동을 했잖아요. 둘이서 예, 예. 하는데 그 단일화 관련 논의를 하면서 모든 것은 당에 맡겼다. 오히려 그래서 김문수가 하는 말이 네. 당은 내가 당이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무소속인 한덕수 전 총리가 네. 모든 그 단일화 관련된 모든 협상은 당에 맡겼다. 네. 뭐 이렇게 하는 것 과정 자체가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일단은 네. 김문수 후보가 이 자격 취소와 관련한 후보 자격 취소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고 네네. 지금 5시 반이니까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이거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추이를 지켜봐야 될지도 네네.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네네네. 상황이고요. 이 한덕수 예, 예. 후보가 새벽에 갑자기 날치기처럼 입당한 부분도 날치기죠. 예. 정말 놀라운 예, 예. 상황이긴 한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 당직자들은 수많은 선거를 그 실행했던 그 전문가들이에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법원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 건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을 인용하지 않고 이런 상황 인용하지 않고 그냥 기각시켜 버리면 그 정당 내에서 경선이라는 것을 너무 희화화시키고요.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굳이 밟아야 되나? 정당의 민주적 절차를 저는 부정하게 된다. 예. 그래서 법원이 저는 똑바로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판단도 기각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네. 5월 2일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했고요. 지금 이제 네네네. 표로 저희가 만든 표로 나가고 네네. 있는데 네. 3일에 김문수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로 선출이 선출이 됐고. 됐어요. 네. 그리고 단일화 협상은 계속해서 결렬이 됐었죠. 네네네. 9일에 그러니까 어제였죠. 네네. 어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제 예. 뭐 그 여론조사도 법원의 했고, 가처분 네. 신청이 뭐 이제 기각이 되는 기각됐고, 상황도 있었고 예. 의총이 이제 이렇게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고 네네. 그 사이에 이제 새벽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졌고 후보 네네네. 자격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졌고 네네네. 한덕수 후보가 입당을 하고 후보가 되는 그 과정들 네네네. 지금은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네. 최종 대선 후보가 지명이 확정이 되는데 되죠. 네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 결과가 뭐 월등히 김민수 후보에게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투표율이 낮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낮을 예, 것 예,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다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네. 뭐 의원들도 SNS를 통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다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당원들도 이거 찬반 여부 투표를 할 때 많이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상황을 당 지도부가 결정한 이 상황을 완전히 반대가 높진 않을 걸로 나옵니다만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투표율은 분명히 경선 기간에 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 과정이 저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 위반인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그 당규 26조 보면 후보자 등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후보자 등록 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명문화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새벽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규를 위반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공직선거법 49조 예. 6항에 관련한 건 예, 예,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후보 네. 등록 기간에 네네네. 당적을 변경하거나 이탈할 수는 이탈하거나 없다. 변경하면 안 네네. 된다고 써 있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명확히 한덕수 관련된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의 경우에는 예. 당적이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한덕수의 사례는 완전 무소속이었던 것이 입당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요 조항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역시도 당적 변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기에는 약간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 전에 무소속이었던 후보가 당적을 변경해서 후보를 등록했을 때 후보 등록 무효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보는 알고 봤더니 당적이 다른 당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명확하게 이 조항 때문에 무효로 할 수 있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등록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일정은 이렇습니다. 네네네. 자, 지금 후보 재선출 여부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내일 전 당원 재선출 찬성이 과반일 때 네네.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네. 재선출을 확정하게 됩니다. 네네네. 자,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절차 과정이 왜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자기 당원 당규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네네.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네네네. 관한 사항을 정한다. 네네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이다. 네네. 이게 당헌의 74조 네네. 2항에 있다는 예, 예, 건데요. 예, 예. 상당한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상황에 저는 전혀 상당한 사유에 없지 해당하지 않나요? 않는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그런 거를 만들어 놓는 거는 후보가 뭐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그 후보로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명백한 도덕적 흠결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선출한 후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사유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근거라고 보고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했던 거를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거를 대법원에서 유죄 그 취지로 해서 파기환송시키지 파기환송했죠.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그 수많은 6만 쪽이 넘는다고 하는 그 검토를 그 자료들을 기록을, 네, 네. 검토를 해야죠. 네. 그러면 수개월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단 이틀만 보고 다 검토했다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답을 정해 놓은 거예요. 답을 정해 놨기 때문에 답을 정해놓고 유죄 취지로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그게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간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셌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재판 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할 때도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했던 거예요. 이거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단일화는 이건 다 포장이고요. 정해놨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당원 단계 어떻게 해석할까 하면 다 준비를 해놨던 거죠. 예. 명백하게 상당한 사유로 하면 이런 상황이 아니죠. 네. 네. 일단 어제는 네네. 이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대선 후보 자격에 네네. 대한 가처분, 네네네. 그다음에 전당대회 금지 관련한 네네네. 가처분에 대해서 다 모두 기각을 했어요. 네네네. 일단, 그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당신은 경선 기간에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수차례. 그래서 단일화라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으니 현재 후보 지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기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건가요? 네네네. 김문수 후보 쪽에는 오히려 네네. 본인을 대선 후보라고 네. 인정한 판결이었다라는 그런 입장도 내기도 했어요. 네,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저는 법원에서 인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정당의 민주적인 절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예. 후보 취소에 관련한 가처분에 네네. 대해서는 네네네. 인용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네네. 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진영이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네. 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네네. 4당이 시민연대가 되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거든요. 네네. 어제 있었던 일이죠. 네,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처음은 아니고요. 우리 조국혁신당이 그 전에 야5당 원탁회의를 그랬었죠? 예, 맞아요. 했죠. 그래서 예. 4월 12일 날, 15일 날 야5당 2차 선언문이 나와요. 네. 이거의 연장선에 그 정신은 아하. 뭐냐면 네. 이번 대선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종식하고 대한민국 정상화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선이기 때문에 네. 우리 민주헌정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런
그 정신이거든요. 네. 그런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서 나왔던 거고 어저께 했던 건 역시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 연대가 안 해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겠지만 이번 대선에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네. 지금 10% 이상 차이가 나지만 저는 20%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이 창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든가 사회대개혁 관련된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초기에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새 정부가 새 대통령이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각 당이 정말 그 결단을 해서 한 거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크게 의미를 예,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네네. 이제 대선 기간 중에 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네. 탄핵의 목소리도 네네네.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네네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네네네. 3당이 합동으로 진행을 네네. 하고 계세요. 네네, 이 부분도 맞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는 이미 조희대 포함해서 그때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같이 참여한 10명 포함해서 10명의 법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이미 만들었고요. 예.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보다 빨리 네네. 보다 앞서서 국민의 뜻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탄핵 소추안 공개를 합니다. 그 직권 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하셨어요.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네네. 아, 예. 이것도 뭐 어떤 내용인가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원래는 네. 이게 그 소부로 배당이 됐던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법원장이 자신이 재판장인 전원 합의체로 탈취해 간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이라고 하지만 소부에 배당된 거를 빼앗아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재판장이 있는 대로 빼앗아 와서 이틀 만에 판결을 낸 거 아닙니까? 네. 그 목적은 분명하죠.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우리 국민들은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다 알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굉장했던 거고 그것을 뜨거 아차 해서 법원에서 재판기를 연기를 했던 거죠. 네. 그 전에 우리가 조국혁신당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끝까지 판다위원회라고 출범을 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인데 네네. 이거 약칭해서 끝까지 판다 위원회거든요. 예. 뭐냐 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해방이 돼서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해서 그 친일 세력들이 아직도 있고 그 국가 어쨌든 대한민국 그 시기에 처음에 아시겠지만 친일 세력들도 국가를 거의 장악을 해서 해왔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끝까지 파겠다. 네, 이 모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부정부패나 불법 탈법적 이런 것을 끝까지 파겠다는 의미에서 한 거고 여기에서 처음에 했던 것이 그 재판기를 연기해라. 이재명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에 5번이나 예. 재판기를 잡혀 있는데 이거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음모다. 그래서 연기해라 했더니 그 다음날 연기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물론 우리 당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우리 당의 공은 아닙니다만 국민의 분노도 있었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우리는 이재명 이번 대선에서 정말 그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다른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방해하려는 것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앞에서 싸우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고릴라님께서 이거 실시간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지금 3천여 분이 넘게 함께 생방송으로 네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사법부에 대한 네네. 입장을 네네. 명확하게 막 내놓지는 않았었는데 네네네. 최근 들어서는 네. 사법부를 믿지만 네.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겨누고 있으면 네네네. 고쳐야 한다. 그럼요. 이렇게까지 네. 강하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존엄한 그러니까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국민들은 받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내란을 겪으면서 그리고 내란에 관련된 수사를 겪으면서 지기현 판사가 정말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면서 네. 일로 계산하는 거를 시간으로 계산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도 즉시 항고하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조치들을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법원도 이제 국민의 눈에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법원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물론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어쨌든 정돈된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조국혁신당은 잘못된 판결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신성불가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26일 소집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그 대법원장의 판결이나 지금의 사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진단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라. 이 목소리까지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일락님이 실시간입니다. 주말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요. 조국혁신당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댓글에 계속해서 담기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어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네네네. 나눠보겠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서 네네네. 48시간을 초과해서 머물 경우에 네네네. 그 관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네. 법안인데 네네. 그럼 이게 그러면 이제 윤석열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적용하도록 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이 사례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파면이 되면 바로 나가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최소 48시간도 아니고 일주일씩이나 네. 있으면 자숙한 것도 아니고 온갖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찬하고 예. 파티하고 네. 물을 200 몇 톤인가요? 228톤이나 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의 세금, 혈세를 이렇게 네. 쓰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맞습니다. 보고 그래서 48시간 이후에 반드시 퇴거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 할 경우에 그 위에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 법안이 꼭 네. 통과되고 소급 네네. 적용이 돼서 네네. 윤석열 씨가 그때 썼던 모든 네네. 비용을 좀 부담하게 됐으면 네네. 하는 네. 그런 예.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자, 예. 정치 이거 인생 외에 한 가지 네, 말씀을 말씀하세요. 드릴까요? 예. 지금 내란 재판이 네. 정말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아, 네, 그 부분도 그래서는 안 있어요.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모든 재판을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기현 판사의 행태를 봤을 때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지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생중계하는 법을 우리 그 차기군 의원께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계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똑바로 되는지 우리가 봐야죠. 그 너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네네네. 게요. 지금 내란 관련한 네네. 윤석열의 재판이 굉장한 혜택과 예우를 받으면서 그러면 진행하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네네네. 의견이 계속해서 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야 12일 재판에서는 지상으로 출입하게 하는 네네. 결정을 내리기는 네네. 했지만 일단 계속해서 이제 그것도 그 지기현 법원에서 한 게 아니에요. 네. 고등법원에서 결정한 네, 겁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가 다 공개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이 내란 사태에 대한 본질을 알 수 있었고 진실을 알 수 있었고 공부도 할 수 있었잖아요. 이 내란 재판 역시 저는 우리 전 국민의 민주주의 교육의 현장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예. 하면서 생중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댓글에 정춘생 의원님과 조국혁신당에 관련한 댓글들이 많이 응원의 댓글이 예. 담겼는데 예, 지금 보고 감사합니다. 계시는 분들에게 한 네네. 말씀 하시고 마무리를 네네. 할까요?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당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쉐빙선과 예행선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기간에서 똘똘 뭉쳐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할 거고요. 민주당이 약간 주저하면서 못하는 거, 뭐 누구 고발하러 가고 막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정치하는 언니들 곧바로 방송됩니다. I can tell we need to talk about things, so I'll let you start. Yes, I'm listening.
Oh, I understand that. You need help with what you say? Oh, that's crazy. That's crazy, because the last time that we talked about this, I felt like I was really clear. I gave you everything that you needed to hear, but you're still asking me for more. No, I'm just trying to understand what you're asking for, because the only thing that I can't really describe right now is how angry I am about you not listening. 김문수 후보는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습니다. 신속한 단일화 주장으로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놓고 막상 후보가 되자 시간을 끌며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켰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Why should I repeat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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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뉴스 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정치하는 언니들입니다. 오늘도 두 명의 언니가 나와 계신데요.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 이 대선 때문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죠? 제가 시청자 여러분 이거 고춧가루 부린 게 아니고요. 네. 입술이 터졌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열심히 하면서 입술 터지는 건 보람되고 네. 기쁜데 국민의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새벽에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화나게 하는 건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입술이 터졌는데 국민의힘의 최근 상황을 본 그 당 지지자분들은 정말 화가 나서 입술 터지지 않을까. 폭삭 사과수다. 그런 네.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화가 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그닥 관심은 없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공당에서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이 이렇게 돼도 되는가? 네. 지난 새벽에 혹시 소식을 계속 듣고 계셨어요? 네, 제가 요즘 그 선거 때가 돼서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뉴스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뭐 후보 그 사태 그게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 공문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후보가 등록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돌아다녀서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안 기사를 되니까. 예, 다시 검색을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너무 놀래서 저도 이재명 대표님에게 텔레그램으로 그 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또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너무나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믿을 수 없는 뉴스들이라서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좀 놀래기도 하셨을 텐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시민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도대체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인 건 알겠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누구냐. 본인은 뉴스를 네. 계속 보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네. 저는 근데 너무 좋은 말을 들었어요. 후보가 이재명 후보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냥 이재명 후보 찍을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가끔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네. 원내대표가 민주당 지지자인가? 왜 이렇게까지 엑스맨. 무리하게, 네. 왜 이렇게 네. 무리하게까지 국민의 힘까지 망가뜨리려고 하는가? 이게 좀 우스갯소리인데 정말 아쉬운 건 이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엄 구테타가 일어난 이후로 네. 국민의힘이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윤석열 내란숙에 대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자,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계엄 구테타, 윤석열의 이른바 탈옥 구테타, 이거 네. 국민이 봤었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들의 네. 이것도 구테타라고 부르고, 그다음 사법 구테타. 아시겠죠? 그 이재명 당시 예비 후보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논란.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사법 구테타라고 부르는데 예. 이 정도면은 뭐 당 내부에 후보 쫓아내기 구테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이 뭐 구테타가 침이냐? 당원 단계 혹시 구테타를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네. 나오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저 당이 저렇게 망가지니까 좋다가 아니라 정당이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아니 정당 활동을 뭐하러 해? 예를 들면 윤석열 같은 인물도 정당 활동 오래 하지 않고 꿔온 거잖아요. 용병. 예. 예. 한덕수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김문수 후보를 좋아서가 아니라 당에서 여러 번의 경선을 거쳐서 토론해서 당원들의 투표와 여론조사까지 산 후보를 네. 이렇게 한밤중에 기습 군사작전 하듯이 내쫓으려고 당 지도부가 한다.
정당 민주주의 이렇게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네. 오늘 또 뭘 했냐면 네. 페이스북에서 예.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걸 했어요. 어떤 걸 하셨나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아. 네, 그래서 배현진, 일부 또 의원들이 조경태, 지금 문제 제기를 네. 하고 있어요. 네, 내부에서. 그래서 한동훈 이제 전 후보의 그 페이스북 글에도 좋아요를 누르면서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뭐 자폭, 뭐 자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정말 공당이 아니라 정말 공포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 뭐 8강, 4강, 2강까지 그 경선 과정에서 정말 한 후보당 뭐 2억, 3억씩 수억을 썼고요. 예. 그리고 그 절차 과정 속에서도 당원들이 투표를 뭐 한 70만 명 정도가 아니, 투표를 국민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도 했는데 저는 결국에는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지금 해제가 됐죠. 후보로서 이제 해제가 됐고 국민은 배제가 되었다. 네. 국민을 배제시킨 이런 후보의 선출이 옳은 것이냐 정말 네.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자, 생각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참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요. 5시부터 신문이 진행 중인데 사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속보를 보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근데 이게 법원이라는 것은 뭐 사회적 정의 이렇다기보다도 특히 정당 내부의 상황에서는 법리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왔거든요. 전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측이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게 기각이 그런데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법원이 같은 맥락에서 정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가 나서서 당신을 후보로 다시 세워주겠는 적극적 역할을 하겠느냐 네. 이런 전망이 하나 나오고요. 또 일각에서는 야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다. 만약 이게 문제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다.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냥 사실상 축출되는 것을 법원이 지켜보는 모양새를 만든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 관점이 지금 좀 팽팽하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사람이 당무를 오래 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알고 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무리하다는 걸. 이 시나리오를 다 세워놓고 한 게 아닐까 싶고 취재를 조금 해보니까 그 당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이른바 당권파의 관계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말이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미루는 걸 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는 김문수 후보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식의 소문이 이미 쫙 돌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준비가 되어 그렇죠. 있다. 한덕수 후보하고 어느 시점까지 안 하면 할 준비를 다 세워놓고 법리도 다 검토해놓고 지금 이런 말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재판부도 그럴 걸로 다 좀 파악을 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한덕수 후보가 그 수많은 서류를 낼 수 있습니까? 네. 박은혜 의원님도 그렇고 30페이지가 넘었다. 네, 저 지금 국회의원 출마할 때 서류 내는데 맞아요. 정말 아시잖아요. 이게 그렇게 급하게 서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온라인으로 해도 접수해서 나온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시간 동안 공고해놨는데 수십 가지 서류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냈다는 예. 겁니다. 이게 과연 교감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가 좀 소극적으로 그냥 당신들 알아서 해. 김문수 당신은 알아서 하고 국민의힘 알아서라고 만약 한다면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쫓겨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나님께서 윤회 시나리오 쌍권의 연출 배우는 한덕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매우 딱 맞는 적절한 비유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지금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보 선출 취소에 관련한 가처분 신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어떻게 네. 보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 이번 그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정당의 민주주의의 사망 진단서를 누가 쓰느냐라는 것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치도 지켜보고 있고 물론 재판부를 지켜보고 있지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민주주의의 절차를 잊었다는 것을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법이 정의의 편에 설지 또 권력의 편에 설지 이것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그 전혜연 대변인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보 등록에 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국회의원 후보를 등록을 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 후보에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한 30개 정도의 후보에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예. 우리가 보통 그 정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네네.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이 그쵸. 되거든요. 맞아요. 공직선거자용 정과 기록을 그 받아야 되는데 경찰에 요청을 해서 맞습니다. 며칠 걸려요. 네, 이게
해당 지역구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지만요. 경찰서에 제출하고 그게 경찰이 또 그 상위 부서에 또 제출을 요청을 해서 네. 이 기간 자체가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데 예. 이 부분을 사실은 그렇다면 한덕수 후보는 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특히 그 선거 공직자용으로 제출하는 이 신고서를 네. 이전에 지금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이미 신청을 했단 얘기예요. 신청을 하고 발급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저는 그 당시에 총리 지위였는지 아니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 지위에 있으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출마자용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를 신청을 받았다? 이것 자체가 저는 그 중립자로서의 그 공직자로서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네.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예. 3시에 그 공지를 내렸다고 하죠. 후보 예. 신청 공지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나경원 후보라든지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미 서류가 다 준비되신 분들이거든요. 네. 서류가 발급이 되어 계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시간에 제출을 하셨다면 그때는 뭐 경선을 했었어야 됐던 건가요? 어떻게 네. 했었던가요? 너무나 저는 이게 절차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기간 자체를 공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습적으로 했다는 것 이거는 정치 쿠데타 정당 쿠데타라고 저는 정말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일단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지금 법원이 신문 중입니다. 직접 출석한 지금 걸로 해야죠. 의원님께서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그냥 후보직을 김문수 후보에게 줄 리가 없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제2의 옥새 파동,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주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성한이 후보 등록하는데 일정한 절차가 있을 거죠. 네. 이제 당내의 절차가 있고 중앙 선관위의 대선 후보로서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데 예. 여기에 도장이 찍혀야겠죠. 그렇죠. 당의 도장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당대표 직인 그렇다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네. 당 사무를 총괄하는 이양수 사무총장이 협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 세 사람 다 지금 사실상 김문수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그렇죠. 후보직을 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린 방법이 있다. 김문수 후보 등록 못하게 했다가 혹시 이것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른바 옥새 파동, 옥새를 들고 나르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예. 공천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어서 지방으로 가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옥새 파동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처럼 물론 뭐 이 옥새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설사 이 물리적으로 도장이 있다고 해도 뭐 그걸 누가 가져다 찍는 것도 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김문수를 좋아하지 않고 한덕수를 옹립하려는 사람들이 최후의 끝까지 수단을 써서 후보 등록을 막는다면 이건 네. 정말 최악의 사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결국은 한덕수 후보로 하든 김문수 후보로 하든 그동안 단일화를 주장했던 당 지도부의 입장은 단일화를 해야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재명 후보와 맞설 만한데 이거가 단일화 효과가 나겠습니까? 예. 전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탈당하겠다 말할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의 강원도당 위원장인 박정아 의원이 나 도당위원장 사퇴하겠다 해버렸어요. 대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도를 맡고 있는 책임자가 사퇴해버린 거예요. 이런 건 다 용납 못한다. 국힘 내부가 굉장히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장도 나 사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지도부가 어떤 시나리오를 그렇건 간에 당을 제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당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비판이 지금 내부에서도 번지고 있습니다. 자, 강대영님께서 공직선거법 49조 6항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하는 그 기간 10일에서 11일 사이에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럼 네, 한덕수가 맞습니다. 지난 새벽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입당을 하고 후보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네. 안 되지 않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49조 제6항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후보자 등록 기간 중에 그렇다면 10일과 11일이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시간차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10일 00시부터 기준이냐 아니면 10일 아이고야. 등록 시간이 9시부터라고 네, 네. 한다면 네. 그 9시부터이냐 뭐 이런 좀 세부적인 논란은 있긴 한데요. 네. 중요한 것은 그 후보 등록 기간 중에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당의 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었고요. 무소속인데 정당의 당원이 되었던 경우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당적 변경으로. 네, 맞습니다. 당적 변경이랑 이런 같은 조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법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사실 이 시간을 가지고 또 논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갑자기 법률적인 구속 기소 때가 생각이 나는데 네, 날이냐 맞습니다. 시간이냐가 여기서 네, 또 검토를 나오나요? 해야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덕수 후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은 만약에 5월 9일 오후 11시 59분에 입당을 하셨으면 문제가 되지 논란이 않았죠. 없겠죠. 네, 네. 논란이 전혀 되지 않을 네. 상황인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다면 일단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2번으로 찍히는 후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네, 정말 최악의 상황이면 자칫하면 2번 후보 못 낸다라는 위기감이 지금 당내에서 있고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자당에 대해서 막장극이다. 나경원 후보 내가 사랑한 당이 아니야. 한동훈 북한도 아니란다. 홍준표 파이널 자폭인데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 다 일정 금액 몇 억씩 쓰면서 대선 후보 경선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분노할 만합니다. 왜냐 우리를 이제까지 경선 세우고 당에 기타금 내고 들러리 세웠어? 네. 처음부터 한덕수 하려고 몇십억 써가지고 지금 서커스 한 그렇게 거야? 할만하죠.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일각에서 보니까 이 후보들하고 뛰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뭐 손매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법적인 걸 떠나서 이렇게 당내에서부터 거의 분노에 가까운 게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일각에서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는 말 나오고 있거든요. 네. 벌써 이제 뉴스 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할까? 제가 보기엔 뒤에 정말 윤석열 아직도 있다. 네. 누군가가 기획을 하고 있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권성동, 권영세가 미는 한 작품 대리인 네. 아바타가 한덕수. 네. 그리고 김문수 뒤에는 오늘 바로 정광훈 목사 측이 또 입장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이게 참 정광훈 대 윤석열의 대결인 듯해 보이는 것도 참 씁쓸하다. 왜냐하면 사실 두 세력 다 이제는 좀 반성하고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구세력들 어떻게 보면 구테타에 책임이 있고 국론을 이렇게 불운시키다 책임이 있던 사람들이 다시 주인공이 돼서 싸우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워낙 정당의 중요성을 말하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입장을 하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도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한 겁니다. 을지문덕이 어떻다는 둥. 네. 뭐 찾아가서 뭐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1위를 하는데 상당 부분 영향이 있었을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마냥 잘한 건 아니죠. 예. 일단은 같이 경선을 치렀었던 후보들이죠.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이제 후보는 아니죠. 전 대표는 북한도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네. 얘기도 했고 홍준표 이제 전 후보는 파이널 자폭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좀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방금 전에 제가 여기 방송국에 오면서 한덕수 후보, 나 후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네. 뭐 후보라고 한다면 후보의 그 기자회견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한 기자회견인데요. 네. 본인은 뭐 홍덕수도 될 수 있고 한덕수도 될 수 있고 나덕수도 될 수 있고 안덕수도 될 수 있다. 무슨 말인가요? 네, 그런 말을 또 을지문덕. 네, 그래서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듣긴 했는데 네네. 중요한 건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출부터 굉장히 잘못된 기획을 하고 있다. 일단 단일화라고 하면은 단일화는 기본적으로 통합이고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 단일화를 하는 목적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통합을 봤을 때도 보면 사실은 이념과 가치가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세력이 각각의 지지층이 있어야 하고 그 지지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바로 단일화고 그 과정 속에서 포용과 통합 그리고 감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죠. 그래서 예.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오늘 기사를 봤더니요. 네. 그 이재명 후보님께서 그 홍준표 후보에게 예. 이게 약간 러브콜을 보내신 그렇죠. 그 예, 장면이 예. 있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감동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을 잇는다라는 것이고요. 뭔가 분열보다 연대를 택하려는 그 용기. 그 이재명 후보님께서 홍준표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많이 노력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셨죠. 네. 이게 바로 단일화의 모습인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너무나 잘못한 것이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과 반대했던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윤 쪽에 윤 대통령 쪽에 섰던 두 후보입니다. 사실은 한덕수와 김문수 네 그 쌍수 후보들은 네네네. 사실은 쌍수. 네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이고 사실 전략적으로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고 집권을 할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에게 어떻게 보면 그 디자인을 하는 것들을 했어야 됐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철저하게 당권을 위한 선거를 했다. 네. 도저히 지금 네네 자, 맞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에 대한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음성으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매 순간 승리에만 집중하고 그 순간 이전의 모든 과거는 잊겠습니다. 저는 협상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협상을 이룬 뒤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내는 것,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해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김문수 후보님과 지지자분들, 그리고 다른 여러 후보자님들도 마음고생 많으실 줄 압니다. 승리를 향한 충정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끌어안겠습니다. 모시고 받들겠습니다. 우리는 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지상과제는 대선 승리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정식으로 입당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 모든 힘과 지혜를 쏟아붓겠습니다. 오전엔 기업을 살리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바로 뒤집는 분들, 유리한 판결만 환호하고 불리한 판결은 탄핵 협박으로 답하는 분들, 감액 예산 해놓고 30조 추경하자는 분들, 나라가 어렵건 말건, 경제가 어렵건 말건 줄탄핵 밀고 나가는 분들, 심지어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새벽에 국민의힘에 갑자기 입당을 해서 후보가 후보 등록을 했던 한덕수 예비 후보가 일단 오늘 오후 처음으로 당사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며칠 전에 말이죠. 홍준표 전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3년 전에도 두 놈이 윤석열을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또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구나라고 페이스북 글을 남겼어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놈이 누구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쌍권을 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홍준표 전 후보의 이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에 동의를 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른바 친윤계였죠.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네. 인물들이고 그 사람들이 또 당의 주도권을 잡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속상한 게 뭐냐면 밖에서 인물을 데려올 수 있는데 검증되고 준비되지 않은 인물을 데려와서 결국은 본인들의 권력에 위한 도구로 썼고 계엄 구테타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으면 이 자료를 반성해야 되는데 또 본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는 같은 맥락에 있던 윤석열 옆에 있던 2인자였던 한덕수를 또 이렇게 무리하게 데려오는 겁니다. 이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국민들이 만들었던 큰 정당 하나가 또 흔들리는 거거든요. 예. 이러니까 국민의 사회에서 차라리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나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드는 거고요. 네네. 제가 한덕수 후보 잘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됐었냐. 윤석열 계엄 구테타 해제된 이후에 한덕수, 한동훈 공동담화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한동훈하고 같이 딱 서서 마치 공동 국정 운영을 하는 듯한 모양새를 맞아요. 만들었어요. 그때 기억나요. 이게 근데 또 불법이다 그러니까 공동 국정 운영 발표문을 난 사전에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저 사람을 왜 말도 이렇게 기름장어라고 하는 줄 알겠다. 네. 박지원 의원의 말 따나 이제
사람은 머리라고 하고 동물은 대땡땡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표준어입니다. 예. 대땡땡에 참기름을 바른 기름장어다라는 말이 저는 이번에 딱 떠올랐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그때는 한동훈하고 손을 잡을 것이 그렇다가 이번에는 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부르니까 또 이쪽으로 와서 누구 말따나 당비 1,000원 안 내고 있다가 들어와서 나는 용병이 아니라 이 당의 식구이다. 모두를 끌어안고 가겠다. 이거를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중요한 건 모두를 끌어안는 게 아니라 모두를 등 돌리게 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굉장히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단체 텔레그램에서 네. 굉장히 이 집단 반발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앞으로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당내에서 오늘 오후 9시까지라고 되어 있고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과반을 얻지 못하면 한덕수 후보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국힘에서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다면 이 당 내홍의 촉발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이제 불나방 효과를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중앙에서 불을 키웠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그 불이 날개를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소통이 없는 권력은 곧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 정치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보 교체를 넘어서 저는 당에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당은 곧 아마 자체적으로 해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었던 게 어제 같은 경우도 이게 새벽에 일어나게 됐죠. 그렇다면 사실 이들이 집권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국민들이 밤잠을 이룰 수 있을까 앞으로도 당내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실 이런 후보를 정상적인 절차로 선출된 후보를 강제로 내치고 그리고 또 다른 후보를 몰래 들이는 것이 후보 교체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폐기시키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정당에게 어떻게 국민이 더 이상 신뢰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잠든 새벽마다 걱정할 수밖에 없고 공포 정치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에 그리고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명확하게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선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왜 본인들이 뽑았던 인물을 찍어내는 게 이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반복되는 패턴, 찍어내기, 찍히면 죽는다라는 굉장히 나쁜 문화. 돌아보면 이준석 대표도 그러다가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뽑을 때만 해도 가장 젊은 당수가 와서 보수의 발로 정치의 개혁을 이루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쫓아냈어요.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당에서 축출했습니다. 그 과정을 전 국민이 다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대표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안철수, 나경원 이런 인물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사실상 축출되는 모양새를 만들었고 심지어 당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저는 살다 이런 걸 21세기에 볼 줄 몰랐는데 그거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가 지난 새벽에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그냥 해체를 하는 게 오히려 그나마 보수 지지층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정치는 잘하려다 실수하면 괜찮은데 이익을 노리고 막 움직이면 반드시 걸려 자빠지게 돼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느 집단을 보니까 이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 이제 국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어록이 이제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해서 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굉장히 좀 절묘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을 빌려서 상대의 자충수를 지적을 날카롭게 한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은 실수를 넘어서서 거의 자해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혼란을 오히려 저희는 이제 좀 조용히 바라보면서 조금 더 준비되어 있는 또 민생과 미래 비전으로 지금 승부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는 계속돼서 지금 오늘도 K 관련해서 이제 국방 정책을 내놓으셨고 계속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준비되어 있고 경험과 전략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선거에서 정말 누가 이길지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번에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을 때는 민생이 회복되고 국가가 다시 국민이 숨을 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게 사실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우리는 지금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상대의 실수를 기다려서 아니면 상대를 공격해서 얻은 지지율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캠프 자체가 너무나 철저하게 지금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어필하는 것들이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충분히 감동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 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은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되도록이면 말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보기에도 그런 말 했거든요. 강제 결혼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한 말은 처음 들어봤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아예 뭐 좀 민망해 하셨는데 네. 오히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했던 말의 대부분은 민생입니다. 그래서 예. K 이니셔티브, 뭐 문화 강구,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K 국방인데 제가 정당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한마디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으니까 수많은 전문가들과 수천 명의 경청을 통해서 그 한마디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최근에 지지율이 잘 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좋은 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경청을 통해서 나온 말이구나. 그리고 그걸 이재명이라는 훌륭한 도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아, 그 사람이 정말 실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심는 것이지 단순히 국민의힘이 못해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야당 주자가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국민들께서 그런 진정성을 알아봐 주시고 기대를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도 민주당 끝까지 겸손하고 치열하게 국민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공식 선거운동이 돌입되지는 않았지만 네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 개의 공당이 어떤 후보를 내고 어떤 정책을 낼지 공약을 낼지는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국힘은 공약이 없어요. 정책이 없습니다. 네, 특히 지금 저는 두 후보들의 공약이 뭔지도 모르겠고 예. 한덕수 후보인가요? 무슨 AI 공약을 뭐 1호 공약으로 냈다고 하는데 AI 전문가들이 다들 막 그 공약을 놓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예현 부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거 웃어도 되나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상황이 어이가 네,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네, 저도 요즘 계속 우프다. 그래서 네. 방송에서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계속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가 ABCD 공약이 있었죠. 그래서 AI 또 바이오 컬처 이러면서 너무나 준비된 말씀하신 대로 당의 모든 브레인들이 정말 총동원을 하고 예. 당 밖에도 박사님들, 연구원님들, 뭐 교수님들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공약이 넘치고 넘쳐서 네. 사실은 저도 지금 그 전예현 부원장님과 함께 정책본부에 있게 되어 있는데 정책이 너무 많아서 그 정책들을 지금 선별하는 것도 정말 어려울 정도로 너무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이 실종이 되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사실 정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의 잘못이라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 사과조차 하지 않고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현재에 대한 정치의 싸움만 있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꼬였던 것 같아요. 계엄이나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과나 인정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윤석열이 찍었을 수도 있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어떤 후보를 자당의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의 이 결과를 내놓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1호 당원 윤석열부터 제명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는데 하지 네.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사실상 윤석열이 뒤에 서 있는 듯한 모양새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네. 여전히 윤석열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당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전 정책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연구원에는 이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있습니다. 예. 그럼 국민의힘도 당연히 있죠. 여의도 연구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경제를 뭘 잘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그래도 뭐 잘한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텐데 그런 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연구원에서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정치, 경제, 사회 다 분야에 대해서 아주 수치로 데이터로 다 분석해놓은 자료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도 내놓으라는 거죠.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 뭘 해놨는지. 네. 할 게 없으니까 저는 오히려 물타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우스운 짓을 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 때 국민들을 웃게 만들어줘야지
우스운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국민의힘 저 행태를 보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글이 있어요. 봉준호 감독 분발해야 된다. 괴물, 기생충보다 더 막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장이라는 게 아니라 네. 더 무섭고 기괴한 사건이 지금 국민의힘에 등장하고 있다. 뭐 SNL 반성해라. 이게 이제 진짜로 반성하라는 게 아니라 SNL조차도 내지 못하는 너무 독특한 소재의 막장 드라마를 찍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건 우리가 웃지만 참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우픈 현실이다 우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요.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한덕수 후보를 만났습니다. 한 50여 분, 40분에서 50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경원 의원이 그 아름다운 단일화를 추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주말 사이 그리고 월요일까지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국힘의 모습들 좀 예상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결이 이제 좀 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가름말을 타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지금 저는 한덕수 후보가 후보 등록이 가능한지도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 당원의 조사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당내 의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지 또 지도부들만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정치에서의 그 선거의 시간은 정말 하루가 1년처럼 돌아갑니다. 네. 하루가 1년, 10년처럼 돌아가는데요. 아마 내일까지 분명히 저는 뭐 당 내에서는 후보를 결정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 공개되고 있다는 것, 이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계속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좀 명심했으면 합니다. 예.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란 속의 1호 당원 윤석열부터 제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에서 먼저 윤석열 재구속시켜서 증거인멸이라던가 더 이상 국민을 화나게 하는 행보 못하게 하라라는 주장을 본인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태를 만든 권영세, 권성동 물러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뭐 단일화를 하든 뭐 그게 아름답든 안 아름답든 네.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과연 지금 아름다운 단일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내란 수계가 불렀다고 직접 가신 분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말들이 굉장히 공허하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이번에 대선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맞아요. 그나마 국민들에게 용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네. 출발점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분 이야기도 좀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낙연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다른 후보의 선거도 돕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덕수 후보와 악수하면서 찍은 사진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선택을 한 이유도 밝혔나요? 아니요, 저도 그 유튜브에서 짤막한 한 3, 4분짜리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도저히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도 지내셨고요. 국무총리, 대선 후보까지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신 분인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침묵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예. 본인이 그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치적으로 회피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모든 힘을 다 총동원해서 윤석열과 또 국민의힘을 또 정말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만 빠지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도자의 품격이라기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 회피로 보여지고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생존 경쟁입니다. 예.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이 뭐 불출마하시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출마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저는 침묵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말하기도 싫어요. 예. 왜냐하면 네. 양당 정당의 극단 정치 뭐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네. 본인이 잠시만요. 한때- 지금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요. 법원이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문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관련해서 신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을 했었는데요. 신문이 종료됐다는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말씀 그냥 한마디 드리자면 네, 한 말씀. 일단 빅텐트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였죠. 그러니까 네, 네. 반 이재명 연대를 한다는 거였는데 세상에 현직 대통령이나 예. 현직 여당 후보도 아닌 야당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빅텐트를 만든다는 이런 희한한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가만히 보니까 빅텐트가 아니라 텐트가 텅텅 비어 있었던 거죠. 빈 텐트였던 거죠. 빈 텐트였다. 그래서 지금 저는 발을 뺀 거라고 보는데, 처음부터 이런 길을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한때 민주당의 대표였잖아요. 예. 그런 인물이 왜 정치개혁이라던가 내란 속의 정권에 맞서는 데 같이 하셔야 되지 잘못된 길을 처음부터 고려를 했을까. 지금이라도 발 빼시는 건 물론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을 지지했던 당원과 지지들에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었기에 이낙연 정 총리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방금 속보 들어왔던 거 전해드렸었는데요. 법원이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오늘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는 6시 반이고 방금 신문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되게 빠르게 가처분 신청 이후에 바로 신문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어두고 오늘 중으로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오전 중에 일요일에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겠다. 자,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과정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일단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언니들과 함께하는 정치하는 언니들,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요. 내일도 생생한 소식들과 함께 자세하고 명확한 분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